자,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전력 케이블 선로에 전기적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점, 탄지점을 들고 각각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케이블은요, 사고가 나면 아까 뭐 안 한다 그랬어요? 재폐로 안 한다 그랬죠? 재폐를 안 하기 때문에 고장점을 탐지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머레이 루프법하고 펄스 레이더법, 정전유형법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책에 있으니까 써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머레이 루프나 정전유형법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지금 사용하지 않고요. 펄스 레이더법은 한전에서 하는데 그 펄스 레이더의 특징을 보시면요. 한 두 장을 넘겨갖고 특징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징의 장점, 단점 나왔는데 단점에 뭐가 있냐면 2번에 측정기의 조작, 특히 펄스 판독에 뭐가 필요해요? 숙련을 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아무나 판독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아무나 판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겉핥기로만 배우는 거고요. 이걸 실제 하려면 매뉴얼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제가 그 옛날에 진짜 그 이강진 천장님이 매뉴얼을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요. 막 못 봐.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하시는 분만 한대. 근데 한전은 이제 순환 보직이 되다 보니까 요거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딴 거 하다가 뭐 고장 나잖아요. 고장 나면 그 사람이 오는 거야. 왜? 그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못 한대.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판독키를 가지고 해야 뭐예요? 고장점을 탐는 거죠. 이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펄스 레이더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 단락 고장, 단선 고장, 지락 고장 이렇게 돼 있는데 펄스 레이더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락이든 단선이든 단선 지락이든 다 뭐가 가능하다? 펄스 레이더법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머레이 루프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머레이 루프법은 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단락 고장 시에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를 이용했냐면 휴스턴 브릿지의 원리를 이용했다. 우리 휴스턴 브릿지가 뭘까요? 어떻게 그려야 돼? 이게 휴스턴 브릿지. 원리는 뭐냐면요. 이게 A, B, C, D가 있으면 이게 저항값이라고 치면요. A, D는 뭐하고 같다? 브릿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같아진다는 게 단순하게 보면 휴스턴 브릿지 원리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한 게 BC. 죄송합니다. 왜 이것도 못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AD 곱한 게 BC 곱한 거하고 어떻다? 같다. 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용해요. 똑같이. 하고 얘를 좀 보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실제 시험에 뭐예요? 머레이 루프법을 뭐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해야겠죠.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문제는 앞으로 뭐예요?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얘는 실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원리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그 가운데 뒀던 게 그게 검유계를 여기다 둬요. G 이렇게 두고 여기 사이에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그릴까?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이렇게 전원을 줍니다. 이런 얘기고 이쪽 브릿지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값은 A, 요 값이 얼마야? 지금 상태로는 B인 거죠. 이렇게 등가열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 그죠? 아까 이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이 사이에 뭘 줘?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요거 대신에 뭘 줘? 여기다 검유계를 이렇게 둔 이 시스템이 된다 이 말이에요. 등가열을 그리면 요게 요겁니다.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실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고 단락을 시켜요. 양 케이블을 단락시킨 후에 사고점이 여기야. 임의의 점이죠. 여기 어딘지 몰라.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로 봐? X. 여기서부터 요게 X죠. 요걸 X로 보면 여기는 얼마예요, 이게? 케이블 긍장은 알 거 아니에요. 케이블이 몇 메타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L하고 L은 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L-X. 여기는 L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2L-X 이렇게 돼요? 그럼 얘 곱하기 얘는 이게 대각선이니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죠. 그죠? bx는 a 2L-X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식을 풀어. 2배 AL-AX x항을 다 뭐해? x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를 넘어가.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죠? 그죠?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분의 2배의 AL 이렇게 되잖아. 그게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 장 넘기면 x는 a 플러스 b분의 2AL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3번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 눈금은 뭐예요? 이건 저항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가변 저항값이기 때문에 수치가 어때 있어? 얘 A, B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가변 저항 수치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를 알고 있고 L을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수치를 다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잖아. 그죠? 얘 알고 얘도 알고 긍장도 알아. 그러면 X 값이 어떻게 돼? 딱 나오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고장점 X를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휴스턴 브릿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모레이 루프법. 특징 도체 저항을 이용한 브릿지법이기 때문에 측정의 정확도가 높아요. 오차는 1% 정도 이하로 어떻다? 정밀도가 좋다. 케이블 사고의 대부분이 일선 지락이므로 일선 지락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적용 범위가 넓고 사용 실적이 많아. 측정 조작 및 측정기 운반이 용이하고요. 누구나 뭐 할 수 있어.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숙련된 그걸 요하지는 않고 단점이 있어요. 단선일 땐 뭐야? 적용할 수 없어. 지락 저항이 높아서 고저항 지락일 땐 또 뭐예요? 측정이 곤란해. 예. 그리고 삼상 동시 지락과 같은 건전상이 없을 땐 또 어때? 측정이 곤란하고 현재 한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정전용량법은 뭐냐면요. 건전상의 정전용량과 사고상의 정전용량을 비교하는 건데 이 정전용량의 수치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커. 그래서 얘는 3번부터 보면요. 얘는 거의 뭐야? 사용하지? 오차가 커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펄스 레이더를 볼게요. 이제 원리. 펄스 발생기로 펄스를 케이블에 전파시키면 초음파가 고장점에서 반사되어 2파로 되어 발시점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펄스 발생기에서 TDR이라는 놈이 그게 그 펄스 발생기예요. 펄스를 발생합니다. 발생해가지고 펄스를 쏘는 거야. 펄스를 쏘면 사고점이 있을 거라는 거지. 쉽게 해서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긍장이고 여기서 사고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뭐를 인가하는 거야? 어떤 펄스를 인가하는 거예요. 그럼 펄스가 여기 딱 맞는 순간 어떻게 돼? 사고점에서 어떻게 될까? 모든 파형은, 모든 진행파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이상전압에서 배우겠지만 반사와 투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갔다가 되돌아올 거라는 거야. 지금 얘기가. 그럼 그때까지의 펄스를 쏴서 갔다 오는 뭐를 계산해? 시간을 계산해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그 긍장을 뭐로 나눠? 2로 나누나 그래요. 그래서 속도와 시간이에요. VT를 해가지고 2로 나누나 이렇게 한 장 넘기시면 L은 2분의 VT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2번 하냐. 그죠? 그러니까 2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예요? 속도는? 지금은 뭐만 남아? 메타만 남잖아. 그래서 뭘 구하겠다? 거리, 고장거리 L을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형을 쏘고 쏘는 속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의 속도로 쐈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오는 시간까지.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뭐로 나눠? 2로 나누면 여기가 사고점이다 해서 발견한다는 얘기죠. 근데 오차가 있겠죠. 뭔가 여러 가지 저기에 의해서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차가 있으면 그 근처라는 건 알잖아. 그럼 근처에 가면 뭐로 해야 돼? 네, 핀포인트 법으로 잡는 거야. 그 근처에 가서. 여기 근처다. 여기서 이 구간이라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간을 아니까 거기에다가 뭘 쏴? 이제 저기를 쏘는 거죠. 여기처럼 그 서지를 쏘면
그쪽에서 뭐가 일어났다? 지직지직하고 뭐가 일어나요? 방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파형을 가하니까. 그럼 방전을 시키면 방전이 일어날 때 소리를 들린다는 거야. 소리가 점점 가까운 쪽으로 가. 근데 또 거기를 지나가니까 점점 멀어져. 그럼 다시 이쪽으로.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딱 잡으면 여기다 해가지고 거기를 파서 사고 난 데를 뭐 하겠다? 찾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파형이 되돌아온 걸 보고 그림처럼 Z가 무한대일 땐 정반사하기 때문에 뭐예요? 정반사하면 위쪽으로 파형이 갔다 위쪽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장나면 무슨 반사한다고? 부반사한다는 얘기예요. 부반사한다는 얘기는 파형이 뭐로 나와? 반대로 나온다는 거지. 그럴 때는 이 케이블이 뭐 됐다? 고장났다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장 케이블의 파형과 건전 케이블의 파형이 어떻다? 틀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펄스 레이더법은 고장점의 습기가 많은 장소와 고정점과 대지간 저항이 작은 경우에 적용하며 최근에 생산되는 측정기들은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자동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그러면 뭐야? 좀 자동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하면 어디입니다라는 것까지 뭐 한다? 지가 분석해서 지가 알려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케이블 전장이 불분명해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삼상 동시 측정도 적합하며 지락, 단락, 단선 어느 곳에나 다 뭐 할 수 있어? 적용할 수 있어서 좋다. 단점은 오차가 좀 어떻다. 모레이루프법에 비해서 오차가 좀 크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측정기를 조작하거나 특히 펄스 판독에 뭐를 요구해? 숙련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거 만진 사람 아니면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전요령법 넘어가고. 그럼 펄스 레이더법하고 뭐만 써주면 돼? 거기 나오는 아크 반사법과 디케이법만 쓰면 돼요. 아크 반사법은 뭐냐면 고장점의 임피던스가 너무 높은 거예요. 통상 100옴 이상 되는 고장점의 임피던스가 높을 경우 펄스 반사가 어때? 미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는 극한으로 보내면 종단이 뭐예요? 종단 개방. 이런 의미죠. 그렇게 될 때는 반사파가 어떻다?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펄스 레이더법으로 고장점을 뭐 할 수 없어? 측정할 수 없을 때. 이러한 경우에 펄스 발생기를 이용해서 서지를 발생해서, 그죠? 서지 발생기기를 병행해서 고장점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서지 발생기를 이용해서 아크를 발생시키면 아크가 발생되는 순간엔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 그 아크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대지하고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임피던스가 거의 낮아지면 그 변환 지점에서의 반사된 펄스파와 진행 시간을 측정해서 뭐 하겠다? 고장점을 판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크 반사법이에요. 디케이법은 아크 반사법으로 고장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강제적으로 뭐를 일으켜? 버닝하는 겁니다. 즉 프레시 오버 시켜서 강제적으로 뭐 한다? 한 장 넘기시면 고장점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지락 저항을 낮춰버려요. 이렇게 해서 저항점 그렇게 낮춰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고장 거리를 계산해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디케이법입니다. 6번에 이제 고장점, 정밀, 탐사법이 핀포인트법이에요. 핀포인트. 머레이루프, 펄스 레이더, 아크 반사, 디케이 등 고장점 탐지법으로 개략적인 고장점 거리를 측정한 후 정확한 고장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밀 탐사법이 쓰이는데 그 정밀 탐사법이 뭐 서지코일법, 방전 탐지법, 음향법, 전이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음향법이다 이거예요. 음향법의 원리는 서지를 고장 케이블에 보내요. 그럼 고장점에서 자꾸 뭐가 일어나? 프레시 오버가 일어나는 거죠. 방전하는 거야. 방전할 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방전음을 듣고 뭐 하는 거다? 고장점에 가까울수록 방전음이 커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고장점을 찾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다? 음향법, 핀포인트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시험에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시험에 만약에 전력 케이블에 예전엔 나왔죠. 예전엔 나왔고요. 전력 케이블의 고장점 탐지법을 들고 설명하라. 여기처럼 세 가지를 들고 설명하라. 이렇게 한다면 세 가지니까 머레이루프, 뭐 펄스 레이더, 정전능력법이구나 이렇게 썼다간 옛날처럼 썼다가 어때요? 점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뭘 쓰면 되겠어요? 펄스 레이더. 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아크 반사법이죠? 아크 반사법 다음에 뭐야? 디케이법은? 생략해야겠죠. 세 가지 쓰려면. 그럼 일단 아크 반사법, 펄스 레이더, 아크 반사법, 그 다음 뭐 쓰면 돼요? 핀포인트법. 네, 정밀법은 써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써주시면 돼. 만약 네 가지 쓰라 그러면 뭐까지 써요?
DK법까지 쓰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장점 탐사 방법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쓰시면 돼요. 네 가지. 예. 그럼 딱 25점이야. 이게. 머레이 루프나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빼고. 뭐 정전능력법도 빼고.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네, 정리 딱 되셨죠? 그리고 이제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시스 유기전압 하면 끝날 거예요. 시스 유기전압 그 비일괄 공동접시 사용 안 합니다. 그냥 안 한다고요?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우리 선배가 특허했는데 예. 이제 나가야 됐어요. 그 전체 그 공사 시공 중지야. 그 안전사고 날 뻔했잖아요. 아. 근데 유기전압이라는 게 그 중성점에 접시가 이제 되면서 그 전이가 재료에 갖게 되는데 바이패스 전압이죠. 이렇게 되는데 전이가 뜬 거야. 사람 안전사고 크게 날 뻔했지. 사람 죽을 뻔했어. 그래서 욕심낸 거야, 이게 그 사람이. 예전에 시험에 비일괄 공동접지에 대해서 배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뭐 배전 지중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일괄 공동접지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거 나왔었어. 선배들 몇 명이 돈을 네. 좀 벌었는데 이거 다 망치는 거지. 이게 이제 참 위험해요. 그 원리는 이제 여기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좀 상통이 됩니다. 거기 여기 나오는 접지의 종류죠. 거기 보면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루프죠. 그 유도장의 이제 정의예요. 유도장의 정의에 보면 이게 나와요. 정전 유도하고 우리 유도장에 좀 있으면 나중에 배울 건데요. 정전 유도하고 전자 유도가 나옵니다. 이게 유도 현상의 두 가지예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정전 유도는 누구? 영상 전압. 영상 전압하고 관계 있는 거고 전자 유도는 뭐 누구? 영상 전류. 걔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정전이니까 인덕턴스하고 관계 있어요? 아니면 캐패시턴스하고 관계 있어요? 얘는 C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C. 상호 정전 용량이죠. 상호 정전 용량 간의 불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전자 유도는 뭐냐면 얘는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 M. M이죠. 걔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도요. 얘 식은 되게 복잡해. 정전 유도의 식이 얼마입니까? 정전 유도의 식. 생각나세요? 아이고, 이거 쓰려면 참 CS까지 해야 되는 거죠. CA-CB인가? 뭐 이렇게 쓰고요. CB에 CB-CC인가 쓰고 CC-CA 이렇게 한 후에 곱하기 여기 상전압이니까 루트 3분의 이게 정전 유도 값이에요. 정전 유도 전압값.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외워지니까 이렇게 하고 전자 유도는 얘는 얼마예요? 이거예요. 이제 하면서 얘기는 이제 정의가 그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유도가 크니까 영상 전류와 상호 인덕턴스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 그렇게 우리 책엔 돼 있는데 회로 이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얘를. 그러니까 우리 책하고 회로 이론하고 유도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약간 틀려요. 근데 모든 전기는 뭐하고 통해? 모든 전기는 회로 이론하고 통하잖아요. 기본이 회로와 전자기하기잖아. 그거대로 해석을 하면요. 얘는 정의가 뭐냐면요. 그래서 얘도 정의를 그렇게 써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되전된 도체. 이 기본이에요, 기본. 왜? 전기는 유도 현상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이 정전 유도와 전자 유도만 잘 알아도 뭐 전기를 설명할 때 굉장히 도움돼요. 왜냐하면 전기의 대부분이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발전기, 그 모타, 변압기 다 무슨 현상이야? 전부 유도 현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유도가 전기를 말하는 30-40%를 차지한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 현상에 이 유도 현상이 안 들어간 게 없다고. 대전된 도체에
대전되지 않은 도체죠. 근접해. 그러니까 정전유 대정이 이거예요. 대전된 도체에 대전되지 않은 도체가 근접해. 또는 대전되지 않은 도체에 대전된 도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근접하는 거야. 서로 근접하게 했을 때 대전되지 않은 도체입니다. 뭐가 유기돼? 전하가 유기되는 현상. 전하는 뭐냐? 전하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일종의 뭐 전자집합체? 그게 전하예요. 그래서 전하의 종류는 두 개가 있어. 마이너스 전하하고 플러스 전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다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전하로 이게 마이너스 전하만 다 존재하게 되면 뭐로 대전된 거야? 플러스로 대전된 거야, 그게. 그리고 아니죠. 플러스 전하로 다 되면 플러스로 대전된 거고 마이너스만 다 있잖아요. 그럼 뭐만 돼?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야. 즉 원래 전기라는 건 뭐냐면요. 그 쇠나 이런 거에 보면은 쇠 그 전자들의 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돼 있다고 봐요? 자유전자 상태예요. 자유롭게 이렇게 다 모아야 돼 있어요. 자유롭게 다 이 그 쇠 안에 도체 안에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뭐를 근접시켜? 만약에 마이너스만 쭉 있는 놈을 갖다 여기다 자석을 갖다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갖다 대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자유롭게 자유전자로 돼 있던 곳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 그럼 이놈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플러스가 쫙 이쪽에 뭐예요? 정렬하게 된다고. 그리고 반대쪽 끝에는 뭐가 정렬하게 돼? 마이너스가 정렬하겠죠. 왜? 같은 극은 밀치고 다른 극은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 실험에 이제 우리 그거에 나와요. 이렇게 막대기예요. 유리관을 융을 갖다 막 문질러 가지고 뭐 옛날에 그런 거 자연 시간에 배웠잖아. 아주 얘를 플러스로 대전시킵니다. 유리관을. 여기에 플러스만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자는 다 없애버렸어. 그럼 얘는 플러스로 대전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전된 놈이지, 얘가. 플러스로. 그 놈을 여기에다 갖다 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무질서하게 뭐 돼 있었다, 자유롭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이쪽에 가까이 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자들이 뭐 하더라? 배열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플러스니까 여기 다 이렇게 마이너스만 배열하는 거죠. 가장 먼 곳에 플러스가 배열했는데 얘네들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빼버리든 뭐 하든 해가지고 얘네를 뭐해?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버리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누구만 남았어 지금? 마이너스만 남았잖아. 그래서 대전된 놈 때문에 얘가 뭐로 대전돼? 마이너스 전하가 유기된 거예요 이게. 그런 현상이 무슨 현상이야? 이게 정전유도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정전유도 편도 있고요. 유도래가 대표적인 무슨 현상이다? 정전유도 현상입니다. 유도래는 뭐냐 하면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있었겠죠. 뇌운이 와요. 이렇게 뇌운이. 그래갖고 뇌운은 대부분 밑에가 뭘 뛰냐면 마이너스를 뛰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놈이 대전된 놈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니까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이쪽에 이렇게 뭐가 모여? 플러스 전자들만 여기 쫙 모여요. 플러스 전자들 모이고 마이너스는 먼 곳으로 가는데 그런 것이 어떤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누설 전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지로 뭐예요? 방전되고 나면 마이너스는 원래 똑같은 양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사라졌고 누구만 남아? 플러스 전자만 이렇게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 움직이지 못하고 플러스들이 뭐 하고 있어? 구속돼 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구속전하라고 그래요. 구속전하. 구속전하가 생긴다는 게 이 구속돼 있는 놈이 생긴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다른 뇌운이 이렇게 와요. 얘도 마이너스겠지. 둘 사이에 뇌운과 뭐가 일어나? 방전. 또는 뇌운과 여기 무슨 피레침이 딱 있어가지고 대지간 뭐 방전. 이 일어나면 얘가 어떻나? 사라진다는 거야. 뇌운간 방전이나 대지간 방전으로 방전해가지고 얘는 대지로 빠져버리면 이거 사라졌잖아. 사라지니까 얘를 구속하고 있던 놈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얘는 어떡하겠어? 이제 자유전자가 된 거지.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전파하더라. 이게 유도래다 이 말이에요.
정전 유도에 의해서 발생한 뭡니까? 그런 뇌죠 이게. 대략 60kV 정도. 이걸 넘는 놈은 없었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영향 줘? 22,900. 1호사는 영향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얘 끼껏 해봐야 얼마? 60kV인데 영향 안 줘. 투투나인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투투는 그 이하만.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게 뭐다? 유도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정전유도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전유도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해 돼. 대전된 도체에 대전되지 않은 도체에 근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전되지 않은 도체에 전하가 유기되는 거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하를 유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걔도 대전시켜 버리는 거야 완전히.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런 현상이 뭐라고? 정전유도. 전자유도도 틀려요. 이게. 회로이론에서 말하는 거하고 우리 책에서 말하는 거하고 틀려. 얘 정의가 뭐냐면요. 얘는 전원을 갖는 페르프예요. 전원을 갖는 페르프에 전원이 없는 페르프예요. 페르프가 근접해. 얘도. 전자유도에 의해서 이게 전자유도인데 전자유도에 의해서 전원이 없는 놈에 전원이 없는 페르프에 전원을 유기시키는 현상이에요. 이게 전자유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페르프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전원을 갖고 있는데 전원이 없는 페르프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유도작용에 의해서 여기 뭐가 발생돼? 얘는 2라는 어떤 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 전원이 없었어요. 근데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페르프여야 돼. 페르프와 페르프가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이 방향이다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거지.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 뭐가 유기되는 거야? 전원이 유기되는 거야. 그럼 얘가 전력선이야. 통신선도 뭐예요? 페르프잖아. 그러니까 전력선과 통신선이 페르프인데 이렇게 딱 되면 여기에 뭐가 유기되는 거야? 전력선에? 아니 저기 통신선에. 전압이 유기되는데 얘는 220인데 얘는 얼마예요? 통신선의 원력 전원이 얼마야? 뭐 DC 5V 뭐 해봐야 DC 24V 뭐 12V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유기되는 전압이 뭐 한 30V 막 50V 이래봐. 얘가 견뎌나겠어요? 안 견뎌나겠어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싹 가는 거예요. 5V짜리에 10V만 와도 2배의 전압이에요. 다 날아가지. 그래서 통신선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유도장애의 개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스 유기전압도 이제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중요한 건 이거야. 전자유도가 일어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 페르프가 구성돼야 된다는 거지. 아까 얘기한 비일괄 뭐 그 접지 있잖아요. 걔도 개념이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케이블 간에 페르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갖고 그럼 페르프가 되는 곳에는 모두 뭐가 유기된다는 거야? 전력선에 의해서 페르프가 이루어지면 접지를 하잖아요. 접지를 막 하면 접지와 접지 사이가 되면 그게 페르프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전원이 유기된다고요. 그러면 전원이 유기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페르프에 의한 전류가 흘러요. 그 전류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 뭐냐면 시스 회로선이야. 그럼 시스 회로 손실이 생기잖아. 손실이 생기면 손실로 다 나간다는 얘기야. 왜? 접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걸 없애려면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루프를 빼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비일괄 그 공동점진가 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네, 그 시험에도 출제됐었어요. 없애진 시험 나왔는데 뭔가 모르는 사람이네, 뭔가 모르는 사람이 또 그거 특허가 됐을까요, 아마? 그때 한참 이슈가 됐을 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꽤 됐어요. 예.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 없어진 지는 한 2, 3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험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한번 한전에서 채택되면요, 그 특허 낸 사람은 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서로 나가잖아요. 문서로 나가서 전국에 있는 한전의 모든 사업소에서는 다 뭐 해야 돼? 그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뭡니까? 진짜 누구 말대로 진짜 보따리 장사가 와가지고 한번 쫙 팔고 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거 채택되는 순간. 그래서 그런 거를 특허를 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꽤 있어요. 회사에서 그 특허를 내면 회사 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 특허를 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한 거지. 네, 돈을 벌려고 했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겠지. 예, 머리 좋은 사람. 예. 그러면 이제 한전에서 한번 채택되면은 자기네 거를 다 전국에 심는 거니까. 그럼 돈이 엄청나거든요. 한번 하면. 그래서 뭐 예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돈 버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직에 있을 때 안 하고 나와서 하더라고. 그렇겠죠. 나와서. 업체랑 같이 하더라고. 근데 막 그게 많지는 않아요. 여튼 이 정전유도하고요 전자유도 현상은 정의를 이렇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우리 정전, 전자유도 다 배워요. 배우는데 그거와 별도로 이런 개념이구나.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이제 하는 이 시스 유기전압도 좀 더 쉽게 다가와요. 내용이. 왜 완전 접지하면 시스 회로선이 문제되는지, 왜 편단 접지하면 시스 회로선이 빵인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유도 현상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해는 데까지 하죠. 정의. 시스는 케이블의 방수 및 기계적 화학적 보호를 목적으로 한 외장. 그러니까 케이블을 보면요. 이거 다 지울게요. 시험에 예전에 케이블의 구조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케이블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돼 있냐 해가지고 거기 뭐 그 XLP 케이블 있죠. 그 케이블의 구조를 그리고 그 구조도를 그리래. 그러고 나서 거기에 사용된 그것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하라는 별의별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런 것도 한 2번 나왔어요. 그게. 그 기술 문제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XLP 말고 뭐 CV 케이블이든 뭐든 케이블 구조도를 그리라는 게 나와요. 황당한 거지. 아니 뭐 내가 케이블 회사 다니지도 않는데 그래도 한번 좀 그려봐야 됩니다. 그게 나왔고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거 갑자기 원어 쓰는 거 나왔어요. 원어 쓰는 거. 원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케이블 이름이에요. CNCV에 뭐 CVCN, CNCV 뭐 한 번씩 나왔습니다. 다. 그리고 뒤에 T자 들어간 거 그런 것도 나왔고요. 그래 해가지고 그걸 뭘 쓰라는 거야? 원어를 쓰라고. CNCV가 뭐의 약자인지 그거 쓰라고요. 얼마나 긴 줄 아세요? 한국말로 하기도 길어요. 가고, 폴리에틸렌, 절연, 하여튼 있어요. 그런 것도 시험에 냈어요. 2번 나와서 아주 미치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 쓰면요 무지하게 길어. 뭐 중선선, 뉴트럴 해가지고 뭐 쭉 나옵니다. 뭐 크로스, 링크드 뭐 해가지고 쭉 써야 돼요. 네, CNCV의 약자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케이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외피. 여기 뭐 있어요? 시스. 외피 다음 시스예요. 시스가 뭐냐면 금속체.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저압에서는 거의 그런 거 쓸 일이 없는데요. 저압 케이블 중에 차폐 케이블이 있어요. CVVS 같은 거. 제어선 케이블 중에 뭐가 있냐면 유도 타지 말라고 CVVS라는 케이블은 뭐냐면요. 안에 뭐가 돼 있어? 쉴드가 돼 있어요. 쉴드가 돼 있으면 케이블을 딱 잘라보면요. 그런 거 우리가 써봐서 알지. 이렇게 쭉 당기면은 그 저기가 나와요. 시스처럼 금속.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쫙. 쫙. 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외부 반도전층. 사이에 뭐예요? 절연물이 있습니다. 절연물이 있고 이제 절연물에는 뭐 절연체인데 무슨 그 사이에 무슨 뭐 테이프도 있고 뭐 끝에 뭐 부푸름 테이프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그냥 절연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절연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가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뭐예요? 내부 반도전층. 도체.
자세히 그립니까? 대충 그리면 되지. 대충 그리면 저런 구조예요, 저런 구조.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건 요 외피 다음에 있는 거 시스.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왜 금속으로 돼 있냐?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뭐예요? 이렇게 접지시켜. 그럼 무슨 역할 해? 이게 차폐선 역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폐선이라는 얘기는 차폐선은 한 곳에서만 접지시켜야 돼요? 두 군데서 접지시켜야 돼? 차폐선이라면 요렇게 한 곳에서만 접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 할 때 쓰냐면 정전차폐 할 때 씁니다. 정전차폐. 차폐 기능도 두 개가 있어요. 정전차폐냐 전자차폐냐. 근데 정전차폐는 그렇게 큰 저기가 없어. 쉽게 얘기해서 그 전압 자체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전자장비들 뭐 이런 거 할 때요. 걔네들은 한쪽에 접지시키는 게 많아요. 왜? 정전 유도가 문제돼서. 그런데 우리 전력 차폐하면요. 보통은 여기하고 여기 다 해요.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폐가 되려면 뭐가 돼? 차폐선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페르프가 돼야 돼. 그래야지 전자유도를 얘가 대신 받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여기 전력선이 있어 이렇게. 얘도 이렇게 페르프야. 그럼 여기서 전압이 뜨면 얘가 누구한테 줘?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이놈이 일로 가면 전류가 일로 이 방향으로 오잖아. 근데 요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케이블이 또 있잖아. 이제 거꾸로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 또 어떤 얘에 의해서 되는 거하고 얘에 의해서 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오잖아. 그럼 이게 가까운 얘가 차폐가 잘 되면 될수록 어떤 효과가 일어나? 유도되는 걸 다 상쇄시키지. 왜?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을 뭐라 그러냐면 책에는 이게 M, 얘가 M 다시. 이게 차폐선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 이게 접지가 돼 있어야 되겠어? 안 돼 있어야 되겠어? 당연히 돼 있어야 돼요. 왜? 전자차폐예요 이건 다. 그럼 뭐야? 페르프 다 구성이 돼야 돼. 이 개념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 시스에 한 곳에 접지돼 있으면 저쪽 어딘가에 또 뭐야? 접지돼 있는 거예요. 돼 있어야만 뭐가 이루어져? 페르프가 구성되잖아. 그러니까 차폐가 되지. 요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보호야, 보호. 이 절연물을 보호하고 뭐 그런 겁니다. 네, 절연체의 보호. 그리고 나서 고장전류가 얘 때문에 귀로한다는 얘기도 양쪽에 차폐되어 있다는 얘기야. 한쪽만 차폐했으면 귀로가 안 되지. 그죠? 양쪽으로 차폐해서 고장전류의 귀로로도 쓰고, 그러면서 대기 중에 습기가 분익되면 뭐 생겨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리. 물에 의한 거 수트리 발생하면 케이블 열화되는 거예요. 열화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트리도 방지하고, 그리고 차폐, 납, 알루미늄, 철, 스테인리스 강. 옛날에는요, 저기 전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공했냐면 트레이를 원래 약전용 트레이는, 그러니까 제어용 트레이 있죠. 옛날에는 4에서 20mm 많이 썼잖아. 4에서 20mA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어용 선은 별도로 가야 돼요. 그럼 트레이를 새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해로운 사람들이 귀찮잖아. 딱 열어봤더니 전력 트레이가 쫙 깔려 있는데 선도 별로 없어. 야, 여기다 다 깔아. 그래갖고 전력선은 다 가잖아요, 기계기구에. 그러니까 거기다 까는 거예요, 제어선을. 그래갖고 쫙 내려가지고 뭐예요? 제어 모터 뭐 저기 판넬 있으면 판넬로 들어갖고 뭐 하는 거야? 제어하는 거지. 그래갖고 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어가 안 돼요. 제 멋대로 되는 거야. 만약 컨트롤 밸브다 그러면 지 멋대로 열려요. 투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투입하고 있고, 투입을 안 해도 되는데 막 하고, 또 할 때는 또 안 들어가. 이게 지 멋대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원인을 못 찾았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 그게 뭐 때문에 그래? 유도 타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제어를 해본 애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트레이를 새로 놓던가,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 있죠, 관. 아연도 강관 많이 쓰잖아요, 전기. 그럼 아연도 강관 안에다 제어선을 넣는 거예요. 넣고 아연도 강관 양쪽을 그 트레이 보면 다 접지돼 있잖아. 거기다 물려버려, 접지해가지고. 딱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금속 차폐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이제 유도를 안 타지. 강간에다 넣고 하면. 하고 옛날에는 우리 해러 갔을 때
제어선이 한두 개밖에 안 가는데 트레이 놓기는 부담스럽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강간까지 가가지고 트레이에다 강관 쭉 놓고 거기다가 제어선 이렇게 노비선 넣어가지고 빼갖고 그렇게도 많이 시공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어 하나도 안 타요. 제어 잘 돼. 잘 되는데 이제 멍청한 애들이 할 때 그냥 까는 거야. 그냥 막 트레이 타고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냥 막 가면 문제 돼요.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유도 현상이야. 다 유도 현상. 이런 전자유도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스가 하는 역할은 주목적인 보호, 아까 얘기한 절연체를 보호하는 역할, 케이블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둘째, 뭐 고장 전류의 기로라든지 뭐 여기 써져 있죠. 그리고 습기의 혼입 방지, 그리고 세 번째 차폐 이런 기능을 한다. 근속 시스의 상시 유기전압은요 다수도체 전류로부터 전자유도에 의해서 시스의 유기도는 전압이기 때문에 J-오메가-ml 이거하고 똑같죠? 식이 EM은 마이너스 J-오메가-ml 3I 제로 대신에 I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도체에 의한 뭡니까? 시스의 유기되는 전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결국에는 누구야? XMI. 얘가 뭘까? 상호 인덕터스야. 상호 인덕터스. 그래서 우리가 유도장애 배울 때도 그래요. 그러면 전자유도 값은 구해낼 수 있습니까? 구해낼 수 있다 없다? 계산으로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왜? 누구 때문이냐 다? 얘를 몰라. 그 말을 뭐라고 썼냐면요. 네가 앞에서 그 인덕턴스 배울 때 A상과 B상 간의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M도 몰랐는데 너랑 전혀 상관없는 저기 전력선하고 통신선 간의 인덕턴스 네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값이 얼마인지. 아니 전력선 간에도 모르는데 얘고 관계없는 전력선하고 통신선하고의 M은 어떻게 할 거야?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식은 있는데 그 계산식을 써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실험식을 제안했다. 그 실험식이 뭡니까? 이제 푸카오에 의한 실험식이에요. 우리 유도장애 편에 보면 푸카오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얼마일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2분의 뭐 L1 플러스 L2분의 뭐 해서 곱하기 100 해가지고 막 쭉 나와요. 시그마 해가지고. 실험식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건?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전자유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스 유기 전압은 도체하고 그 케이블의 시스의 그 상호 인덕터스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선 그거죠. 이 케이블에 흐르는 이 전기 때문에 여기에 시스에는 원래 전원이 없는데 뭐가 유기돼? 전원이 유기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둘 사이의 M을 네가 어떻게 할래? 이 얘기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특정할 수가 특성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XM 때문에 뭐가 생겨? 전압이 뜨는 건 사실이에요. 유도된다 이거죠. 그 XM 때문에 유도되는 건데 이 XM 값을 단지 모를 뿐이죠. 이게 얼마인지. 근데 얼마가 뜨는지는 시스에다 저기 전압계 걸어가지고 걸면 전압이 얼마 뜨는지 나오겠죠. 이렇게. 시스 발생 원인은 시스의 저항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발생되고요. 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식 있잖아. 여기도 EM은 뭐예요? 시그마 J XMI에 뭐가 붙었어요 여기? 이거 했잖아요. 이게 커지는 데 거야. 그러려면 저항이 작으면 얘가 크고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커지잖아.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전류의 크기, 주파수, 송정거리 이런 거 다 뭐예요? 이 식하고 연관 있잖아. 그래서 전류가 크면 커지겠죠. 주파수는 또 전류하고 또 관계 있으니 그 XM하고 또 관계 있잖아요 이게. 얘가 XM이니까 뭐예요? J 오메가 LM 이렇게 되겠죠. 2파이 F 이게 크면 얘가 커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클 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L이 빠졌는데 이격거리는요. 이 송전 거리는 이 그 병행 길이 L하고 관계 있는 거고요. L이 크면 클수록 뭐야? 커집니다. 이격거리는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의 이격거리인데 케이블과 케이블의 이격거리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시스에 유기되는 전압은 더 커진다 작아진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스 유기전압 경감대책에 뭐 있냐면요. 근접 무슨 배예요? 정삼각형 배열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시스는 여기 있다고 치고. 그러면 얘가 도체가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자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자속의 방향. 다 똑같아요. 이렇게라고 치면 나온다 그러면 다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죠? 그러면 얘가 일로 들어가는데 얘는 이쪽에서 와고 있어. 그럼 두 개의 방향이 뭐 돼요? 상쇄돼요. 그래서 자속이 줄면 x값이 어떻게 돼? 줄어요. 자속이 감소하면 x가 준다고. x가 주니까 뭐가 줄어? 얘도 주는 거지. 그 얘기예요. 자속 상쇄 효과예요. 그래서 근접 정사각형 배열을 했을 때 시스 유기전압 뭐 할 수 있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영양 케이블에 시스가 유기되면요, 잘못해서 시스 만졌다간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체 위험을 주고 시스 노출부에 아크가 발생했을 때 뭐예요? 팍팍 아크가 튀면 케이블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스가 저기 저렴하게 되면 케이블도 뭐예요? 저렴하게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뭐 꽂아놨더니 불었다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적으로 노출되면 큰일 나요. 저감 대책이 있는데 시험에 시스 유기전압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 나왔던 건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건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에 대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케이블 손실에 대해서 쓰시오. 이거 요번에 시험 나온 거 아니에요? 시험 나왔죠? 케이블 손실에 대해서 써라. 케이블 손실의 종류에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케이블 손실의 종류엔 3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그것도 지나가다 배울 건데 지나가면서 배웁니다. 그건 우리 책에 없기 때문에. 케이블 손실의 대표. 손실의 대표는 무조건 케이블이든 뭐든 다 무슨 손이야? 줄열에 의한 저항손이에요. I제곱 R. 그러니까 모든 케이블이든 무슨 뭐 전선이든 손실의 주는 누구다? 저항손입니다. 저항손. 그러니까 I제곱 R이라는 저항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에서 얘기하는 건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유전체손이라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절연물에서 일어나는 손실이에요. 절연물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절연물로 뭐가 일어나냐면요, 전류가 누설돼. 그 누설 전류 때문에 발생되는 손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전체손이에요. 유전체손. 대책은 탄젠트 델타가 이제 탄젠트 델타가 적은 유전물을 쓴다. 이게 대책이에요. 적은 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I 값은 IR 플러스 IC인데 IR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은 뭐예요? 절연체와 절연체 사이에는 일종의 판때기잖아. 절연체 이후에 시스가 있고 뭐 금속체라 그러면 판 아니에요, 판. 그럼 거기로 흐르는 전류는 뭐만 있어야 돼? 충전 전류만 있어야 돼요, 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IR이라는 누설 전류가 생김으로써 그 IR 때문에 발생되는 손실이에요. 그게 뭐다? 그게 유전체손입니다. 유전체손. 그러니까 IR 값이 적은 게 좋지. IR 값이 적은 게 뭐냐 하면 탄젠트 델타 값이 적은 절연물이야. 그겁니다. 그래서 유전체손은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시스손이에요. 시스손. 우리가 말하는 연피손. 이 시스에서 발생되는 손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스손에 대해서는 이게 연피손인데, 연피손의 종류엔 크게 2개가 있어. 첫 번째 시스 회로손, 두 번째 와류손. 뭐 와류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뭐 발생되는. 그래갖고 얘는 어디 많이 나와요?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변압기일 때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얘하고는 개념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시스 회로손이라는 놈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요, 얘는 전류에 기인하는 손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가 전자 유도 쪽에 가까워. 그러니까 순환 전류에, 이게 전류도 무슨 전류냐면요, 이걸 순환 전류라고 해요. 페로프에 흐르는 순환 전류 때문에 생기는 손실. 그게 뭐다? 시스 회로손입니다. 시스 회로손. 그리고 이 시스손의 대표적인 손실이에요, 얘가. 이 두 놈 중에 누가 더 문제됩니까? 얘가 문제된다고 얘기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얘는 순환 전류에 의해서 생긴다. 즉 전류 때문에 생긴다고 보고요. 이 와류손이라는 놈은요, 얘는 전압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에요. 그럼 일종의 얘는 어디에 가까워?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접지 방식에 의한 저점 선정을 할 때 나오는 거는 전부 뭐만 따져요? 전류 때문이잖아. 뭐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뭐를 따져? 얘를 따져요. 시스 회로소. 얘를 따집니다. 그래서 손실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저감 대책에 보면요. 단신 케이블 시험에는 이제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요. 4번을 중점적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접지 방식의 선정만 써요.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그냥 완전 접지, 편단 접지, 크로스 본딩 이것만 씁니다.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뭘 물어봤느냐에 따라 쓰는 게 틀려지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을 쓰라 그러면 그거는 적정한 접지 방식을 선정해서 줄여 낮춰야 된다라는 거는 하나의 뭐야? 테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뭐가 있어? 그 앞에 거기 있잖아. 케이블을 어떻게 배열해? 정삼각형 배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처럼. 자속 상쇄 효과가 일어나서 시스 전위를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를 쓰든가 뭐 시스의 와류 손실이라든지 케이블의 허용률 등의 관계를 검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거보다도 정삼각형 배열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케이블을 연가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특허화 케이블은 아직 뭐예요? 연가하는 기술이 되질 않았어. 케이블 연가를 못해요. 자체 연가를. 그러니까 얘는 기술적으로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답을 위한 그거야. 케이블 연가하면 정전 용량이 표현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죠. 각 연가한다는 자체가 전력선 자체를 연가하면 시스 자체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되는 게 골고루 돼서 뭐 상삼하기 0이 돼서 뭐 어떻게 되든 해가지고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되는데 선로동서의 평형을 열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얘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4번 한 장 넘기면요. 저저항 접지 장치 있어요. 접지 저항을 낮춤으로써 접지 저항을 낮게 한다면 시스 유기전압 자체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고 상시 시스 순환 전류도 뭐 할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저항 접지 장치를 다는 것도 일종의 뭐야?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뭐만 써? 문제는 이제 3번이 핵심은 핵심입니다. 적정 접지 방식의 성대. 시험 문제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왔죠. 10점짜리 나오면 뭐 완전 접지와 크로스 본딩 접지를 비교 설명하라.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크로스 본딩 접지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라. 뭐 핵심은 크로스 본딩이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했는데 시험 문제 글 25점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을 쓰시오 이것도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접지 방식의 선정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뭐예요? 정삼각형 배열이라든지 케이블 연가라든지 저저항 접지 자체라든지 이런 것도 뭐 해줘야 된다? 기술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거 좀 주의해라는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접지 방식의 저점 선정에서 이제 완전 접지, 편단 접지, 크로스 본딩 접지 설명하고 그거 하면 시스 유기전압 다 해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상시 시스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방식층 보호 장치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CCPU. 네. 케이블 커버 프로텍션 유니트. CCPD 하면 어떻게 돼요? CCPD는 틀린 거예요. CCPD는 뭐냐면 커플링 캐패시터 포텐셜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CCPU가 있고 CCPD가 있는데 CCPD는 용량형 뭡니까? 예, 용량형 저기죠. 포텐셜 디바이스니 포텐셜 트랜스포머니까 저기예요. PT를 얘기하는 겁니다. PT. 예. 그거고 요 CCPU는 케이블 커버 프로텍션이니까 이게 이제 방식층 보호 장치예요. 그게. 그래서 시험에 CCPU도 단독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지간 접지, 교락 비접지, 교락 접지 방식 요것도 이제 설명. 한전에서는 지금 교락 비접지 방식 쓰고 있고요. 예전에는 대지간 접지 방식 썼는데 접지 저항이 문제돼가지고 지금은 이걸 안 써요. 그래서 설계 기준에서는 이미 교락 비접지 방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전 표준은 교락 비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대지간 접지 방식이 표준이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스 유기전압에 대한
접지 방식하고 이상식 실수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KV 열화 진단 설명한 후에 지중을 끝내고 아마 사장도 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